안녕하세요. 목 없는 석상과 밥할머니의 기획 촬영 편집을 맡은 곽성은, 연출 진행 CG를 맡은 이주연입니다. 목 없는 석상과 밥할머니는 역사 다큐멘터리로 조선시대에 실제 살았던 밥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많이 안 알려진 밥할머니는 임진왜란의 여성 의병장이셨으며 전쟁 이후 자신의 가산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지혜와 용기,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신 위인이십니다. 저희가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하면서 밥할머니 관련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숭고한 분이 역사에 거의 기록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다큐가 작은 발걸음이 되어서 앞으로 밥할머니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밥할머니 관련 역사적 연구가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인공폭포와 작은 연못이 있는 이 공원의 이름은 밥할머니 공원입니다. 그리고 공원 한쪽에 비석 3개와 목이 없는 석상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여기저기 밥할머니를 알리는 표식들이 보입니다. 공원 내에 자리 잡은 고향 밥할머니 보존위원회. 그곳에서 석상에 얽힌 좀 더 자세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훌륭한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 뭔가를 이제 표시를 해놔라. 그래서 이 석상을 만들어서 놨다 이거야. 목 없는 석상은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46호인 고향 밥할머니 석상입니다. 밥할머니께서는 임진왜란 시기 노적봉과 창릉천 그리고 행주대첩에서 왜군을 물리치는 데 활약하신 여성 의병장이었습니다. 말씀하시길 목이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입보또 칼 그걸로 목을 쳐서 입 떨어졌다. 그렇게 들었다 이 말이죠. 어렸을 때에는. 일제강점기 훼손된 석상. 어째서 일본은 밥할머니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했을까? 그것은 임진왜란 당시 밥할머니에게 당한 치욕에 대한 안갚음이었고 의병장이었던 그분을 본받아 봉기할 조선 민중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채 1년도 안 돼 권율, 이순신, 김시민 장군이 지킨 전라도를 제외한 조선의 영토는 일본군에게 대부분 유린당하였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풍전등화의 상황. 마침내 이여송이 이끄는 명나라 구원병이 도착하였고 조명연합군은 이내 일본군을 몰아내고 평양성을 수복합니다. 그러나 1593년 음력 1월 27일 여세를 몰아 한양까지 진격하던 연합군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벽제관에서 왜군의 계략에 넘어가 대패합니다. 이에 이여송은 명나라 군대를 이끌고 평양성으로 후퇴해버리고 조선군은 북한산에 숨어들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크게 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북한산에 숨어 있답니다. 그래요? 큰일이군요.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간 우리 조선군이 위험하겠어요. 밥할머니는 북한산 노적봉을 볏짚으로 둘러 군양미처럼 보이게 하고 창릉천의 횟가루를 풀어 뿌옇게 된 물을 일본군에게 가리켜 쌀뜨물이라 속였습니다. 배고픈 일본군은 물을 마시고 이내 복통을 호소했고 사기가 떨어진 일본군을 조선군이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로서 왜적을 물리친 밥할머니의 활약은 2주 후 행주산성에서도 이어집니다. 흙으로 만든 토성 주변에 목책을 두른 열악한 방어 조건. 적은 수의 관군을 돕기 위해 의병과 승병이 지원하였지만
그럼에도 아군이 적군에 비해 수적으로 3배나 열세인 상황이었습니다. 1593년 음력 2월 12일 단 하루 동안 일본군은 7차례나 공격해왔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활과 화차 등의 화력적인 우위를 앞세워 악전고투하며 적군이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적의 침입에 끝내 활과 탄약이 떨어지고 이내 목책을 뚫고 들어온 일본군과 백병전까지 이르게 되어 최악의 상황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밥할머니를 비롯한 여성들은 행주치마로 돌을 날라 투석전을 펼치며 적군에게 결사적으로 항거하였고 결사항전한 끝에 한강을 통해 화살을 실은 지원군과 함께 조선군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후 행주대첩은 진주대첩, 한산도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공적을 기려 세워진 밥할머니 석상. 그런데 옆의 비석들과 달리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요?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냐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동쪽이 그 노적봉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노적봉을 바라보게 하기에 석상을 세우고 북쪽에 오히려 비석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노적봉이 지금 안 보인단 말입니다. 할머니 눈에는. 큰 건물이 들어서고 이게 지정나무가 굴뚝이 들어오면서 노적봉이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이렇듯 좀 이렇게 향토문화재 또 이 이야기의 실체에 접근함에 있어서 너무 그런 분이 무신경했다. 밥할머니의 출생지인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북한선 둘레길을 따라 여기저기에서 밥할머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네 전체가 마치 밥할머니의 테마파크 같은 이곳에서 밥할머니의 후손들이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오신에는 다 이 할매를 다 모시고 있어요. 고령에도 밥할머니를 잊지 않고 매일 치성을 드린다는 김정래 할머니. 그저 다 건강하게 해주고 오신 어른들도 다 건강하게 잘된 게 가고요. 그저 삼순하면 그저 후손들은 밥할머니를 기리며 매년 필목과 쌀을 바칩니다. 이는 밥할머니의 전쟁 당시의 활약이 아니라 이후의 선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도탄에 빠졌던 그런 주민들, 백성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나왔듯이 가산을 털어서 끊임없이 지원하고 보급하고 했던 그 나눔의 정신에서 그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밥할머니라는 그런 애칭이 420년 동안 면면이 흘러왔다. 식위민천.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다. 세종대왕이 말하길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먹는 것을 하늘과 같이 우러러본다 하며 농사 기법을 모아 농사짓설을 편찬하여 반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밥 공기의 크기에서도 알 수 있듯 조선시대 사람들은 밥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밥할머니라는 호칭은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공적보다 더 큰 평생에 걸친 밥할머니의 남다른 선행을 기리는 존칭이자 애칭이 아니었을까요? 밥할머니 석상 옆에 나란히 모셔진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47호 동산동 비석군. 밥할머니 석상보다 뒤늦게 세워진 이 비석들은 당시 주민들과 관리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공덕비들과 함께 모셔진 밥할머니 석상에서 우리는 달리 비문 없이도 그분의 선행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덕수자씨라고 하는 것은 불교 신자란 이야기입니다. 불교 신자들이 수백 명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여자, 남자 관련 없이 다 함께 다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밥할머니라고 하는 약사 열애상 같이 만들어 세운 겁니다. 우리는 외적을 무찌르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한 여러 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미담을 가진 밥할머니는 석상 외에 남은 흔적이 없어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할머니의 이야기는 수백 년간 구전으로 이어져 왔고 이를 후대에게도 영속하고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 밥할머니 보존위원회는 밥할머니에 대해 가장 오래도록 연구해온 기관입니다. 2004년 처음으로 석상을 모시기 위해 창릉동 모퉁이 공원을 조성하였고 이후 도화공원을 거쳐 현재의 밥할머니 공원에 이전되기까지 꾸준히 석상을 관리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석상과 비석들을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등록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후 2004년 첫 시작으로 현재까지 밥할머니를 기리는 취향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취향제를 통해 밥할머니의 호국과 나눔의 삶에 감사드리며 밥할머니께서 생애 어려운 주민들을 구휼했던 뜻을 이어받아 무료로 음식을 나누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밥할머니를 알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인 고양시 창릉동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밥할머니의 재해와 용기, 참여와 나눔의 정신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시대 정신으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할머니 교육원은 창릉동 주민자치회 내에 있는 한 조직입니다. 창릉동 주민자치회는 작년 가을 13명의 마을 해설사를 양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현재까지 매년 밥할머니 교육원을 통한 역사 해설가를 양성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글짓기, 그림 그리기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밥할머니 인형극, 밥할머니를 주제로 한 패티켓 행사 등 여러 문화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에게 밥할머니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밥할머니의 이야기는 과거 민중들이 스스로 구전으로 전해왔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의 후손들에게 이어져가는 중입니다. 남존여비의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태어났음에도 전란의 국가를 구하기 위해 전투에 참여하고 여생 동안 남을 도우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밥할머니. 우리에게 현재 국난인 코로나 시국을 극복하기 위한 무언의 조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